안녕하세요, 이유입니다. 오늘은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문명들보다 절대 손색이 없는 마야 문명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뭔지는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바빌론 문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잖아요. 마야 문명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도 아주 신비합니다. 마야 문명은 멕시코 쪽에 있는데 소행성이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한 그 운석 구덩이 쪽에 있습니다. 비록 마야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에 속하지 않지만 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미주 3대 문명에 속하죠. 미주 3대 문명은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인데 마야 문명은 이 3대 문명 중에서 제일 오래된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다른 문명과 달리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마야 문명은 순전한 석기 시대입니다. 마야 문명 때의 시대를 보면 다른 문명은 모두 청동기 시대로 진입했는데 마야 문명은 계속 석기 시대를 연속했죠. 마야 문명의 금속 재련 기술이 아예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비록 마야 문명의 유적지에서 일부 금속품도 출토했지만 대부분 액세서리였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모두 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명의 발전을 제한한 거죠. 돌로 할 수 있는 일과 철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이 문명은 다른 문명에 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석기시대 문명이 많은 청동기 시대 문명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들이 뭘 해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성형 문자로 만들어진 자체 문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미주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거대 문자입니다. 잉카 문명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자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의 문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대에 와서야 차차 해독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마야 문명의 많은 서적들은 모두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마야 문자로 작성된 서적은 4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16세기 때 스페인은 제일 먼저 멕시코 쪽으로 식민을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여기로 온 사람 중에는 한 전도사가 있었는데 디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미친 기독교의 신도사인데 어느 정도로 미친 광기를 부렸냐면 마야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스페인 부대를 명령해서 먼저 마야의 제사장을 죽게 했고 그리고 마야의 모든 문서와 서적을 다 불태워버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몇백 년 동안 마야 문자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마야 문명에 대한 이해는 이제야 첫 시작인 단계일 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2012년에 세계의 종말설, 바로 이 마야 문명에서 온 겁니다. 마야 문명의 달력에 2012년 동지에 세계의 종말을 기록했던 거죠. 마야 문명에는 여러 가지 역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역법에는 2012년을 기록했죠. 이 역법은 장기역이라고 하는데 이 달력은 공원전 3114년 8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마야 문명의 문화 개념은 이 세계는 순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마야 문명의 후손들은 2012년 12월 21일이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또 다른 순환의 시작이라고 믿었죠. 지금의 순환과 다음 순환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찾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유전자 구조상 전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중 나선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삼중 나선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삼중 나선의 유전자는 항병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그러니 수명도 더 길 것이고 중요한 건 다른 행성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2012년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아주 떠들썩했죠. 최초로는 2008년에 영국의 한 농장에서 또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 서클인데요. 여기에는 태양을 포함해 9대 행성이 모두 있습니다. 이 9대 행성의 위치를 분석해보니 이 위치는 정확하게 2012년 12월 21일에 9대 행성의 실제 위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명왕성의 위치는 좀 달랐죠. 이 명왕성은 예상한 위치보다 약 30도 차이가 났습니다. 명왕성이 태양을 한번 공전하는데 248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 이 30도의 차이가 예상보다 24년 빨리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이 미스터리 서클 옆에 또 하나의 미스터리 서클이 나타납니다.
여기 부분이 바로 니비루인데 이 두 그림을 합치면 2012년 12월 21일에 니비루가 태양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비루의 강한引력 때문에 명왕성의 위치가 30도 차이 났다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천체의 관측을 통해서 도대체 이 명왕성의 주변에 니비루 행성이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너무 우연찮게도 구글 스카이와 위키 스카이 천체를 관측하는 두 사이트는 모두 명왕성 주변에 검정 마크로 가려놨습니다. 그들은 뭘 가렸을까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니비루가 이미 태양계에 진입했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죠. 니비루가 명왕성을 궤도에서 30도씩이나 차이나게 할 수 있는 인력을 갖고 있다면 이 니비루의 질량은 작을 수가 없죠. 전하는 말에 따르면 니비루는 암성이라고 합니다. 살짝 블랙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추측하기를 이 니비루가 작은 블랙홀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수정해골은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수정해골은 현재까지 총 10몇 개를 발견했는데 크기는 다양했죠. 작은 것은 법주만 했고 큰 것은 사람 해골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작은 수정해골은 약 19세기 중기에 발견했고 큰 거는 19세기 말에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형성한 수정은 아주 단단합니다. 석기시대의 그 돌로 만든 도구들은 절대 수정을 가공할 수 없죠. 게다가 수정은 쉽게 깨지잖아요. 그러니 돌로 가공한다고 해도 쾅쾅쾅 두들기다 보면 깨지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렇게 매끈하게 가공할 수가 없는 거죠. 현대에서 수정을 가공하는 방식은 연마용 다이아몬드로 연마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일부 사람들은 이 수정 해골이 가짜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건 이 수정 해골에는 연마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 기술로 수정을 가공한다고 해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연마한 흔적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 수정 해골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일 미스터리한 거죠. 이 일은 2008년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냅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실제 사람 머리만한 수정 해골을 공수해서 첨단 전자현미경으로 검사를 했는데 위턱에서 긁힌 자국을 찾았습니다. 이 자국은 일반 현미경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 자국을 찾은 사람들의 추측으로는 아주 매끈한 연마용 다이아몬드로 연마할 때 남긴 자국일 거라고 합니다. 즉 이 수정 해골에는 인공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정 해골 전체에 딱 그 부분만 살짝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어디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19세기 말에는 독일의 수정 가공 기술이 최고였는데 만약에 이 수정 해골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독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그럼 혹시 이 수정 해골이 실제로 어느 외계 종족의 진짜 해골은 아닐까요? 팔렌케는 마야 문명의 한 나라의 이름입니다. 마야 문명과 세계 4대 문명의 제일 큰 차이점은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한 나라인데 마야 문명은 100여 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팔렌케는 그중 좀 큰 도시 국가였죠. 팔렌케의 제일 유명한 군주는 파칼 2세였는데 이 왕은 12살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 80세의 자리에서 물러나 총 68년을 통치했죠. 이 왕이 통치하는 68년 동안에는 팔렌케 전체가 아주 평화롭게 건설되었죠. 이 파칼 2세는 마야 문명에서 전설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최초에는 진짜 그냥 전설일 뿐이었는데 후에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밑에서 파칼 2세의 왕릉을 찾았고 그 유해도 찾았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이상한 현상인데요. 고고학자들은 모두가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는 릉이 아니라 재단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파칼 2세의 왕릉이 피라미드 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는 도대체 뭐 하는 데 쓰이는 걸까 하고 마야 문명의 제일 큰 미스터리는 바로 이 왕릉에서 발견했습니다. 파칼 2세 석관의 관뚜껑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 그림을 가로로 봐야 하는지 세로로 봐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후에 팔렌케 유적지에서 다른 한 그림을 발견했는데 중간에 이 십자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 옆에 사람 2명이 서 있잖아요. 그때야 이 그림은 세로로 보는 거구나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세로로 보면 많이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십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밑에는 한 사람이 누워있고 그 밑에는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또 이 받침대는 밑으로 불을 내뿜고 있죠. 분명히 이건 로켓을 발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윗부분에 새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 더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가로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무기를 조종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사람은 뭔가를 조준하는 것처럼 보이죠. 장시간 동안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중간에 있는 십자 같은 것이 로켓이 아니라 케이폭 나무라고 합니다. 이 케이폭 나무는 마야 문명에서 세계의 나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사실 많은 문명은 우리의 이 세계가 한 그루의 나무라고 믿는 데가 많습니다. 이 아래의 부분은 살짝 귀신의 얼굴 같지 않나요? 그래서 지하의 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하, 인계, 천국 이 3계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추측하죠. 즉 왕은 지하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생사윤회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엄청 기계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보면 기계를 조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이거 우주를 관측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이 마야 문명이 남긴 제일 큰 미스터리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림은 가로로 봐야 하는지 세로로 봐야 하는지조차 몰랐었고, 가로로 보든 세로로 보든 살짝 공포감은 좀 있죠. 마야 블루는 일종의 색깔입니다. 마야 문명에서 벽화든 성벽이든 파란색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야 블루의 제일 대단한 부분은 1000년이 지나도 변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들 그 성분을 연구하고 있죠. 현재까지 3가지 원자재로 합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파란색 염료이고 하나는 진흙인데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뭔지 모르는 원자재 때문에 마야 블루가 1000년이 지나도 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도 1000년 동안 변색하지 않는 도료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마야 문명에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에도 피라미드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문명이 왜 비슷한 구조의 건축을 할까요? 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니비루에서 온 아누나키가 세계 각지에 와서 같은 건축 기술을 전수해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와 채광과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썰로는 세계 각지의 대부분의 문명은 모두 한 문명을 통해서 계승해 왔다는 거죠. 그 문명은 바로 아틀란티스라는 겁니다. 저 전 영상에서 아틀란티스를 번역 오류로 인해서 아틀란티스라고 했는데 같은 단어이고 저희 실수했습니다. 이 문명은 대홍수로 인해 침몰하고 나서 생존한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원래 문명에서 갖고 있던 기술로 피라미드를 건축했다는 겁니다. 즉 이 피라미드는 아틀란티스의 원래 건축 방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마야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명이라고 합니다. 두 문명 사이에는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한 두 문명이 왜 같은 창조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우리는 마야 문명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향후로도 알아낼 것이 더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침략자들로 인해 마야 문명의 대부분 문서와 서적들은 다 사라졌고 많은 유적지도 훼손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멕시코 쪽은 불법 도굴도 많이 발생해서 웬만한 유물들은 다 가져갔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로 계속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